아, 안녕하십니까? 이 너무 표정이 굳이.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학생들도 모시고 애들도 다 같이 참 좋은 시간을 갖췄는데 오늘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두루미 구출 작전 두 번째 출판 기념회 북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참 1년이 금방 갔습니다. 그죠? 제가 청소년 회관에서 작년에 할 때 야, 이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은 정말 더 이제는 동네 아줌마들이 아니라 프로 작가들 못지않게 정말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 주시고 이런 또 북토크를 하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장영수 작가님 모실게요. 네, 우리 장 작가님. 오늘은 제가 굳이 우리 장정철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있었으면 제가 좀 소개를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러더라도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 거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희 아내가 가장 천사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내보다 한 100배는 진짜 천사인 분이 계시더라. 우리 장 작가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천사가 계실까? 천사표 우리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장영수 작가님 없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실력이 이렇게 제가 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고 할 때마다 늘어난 건 우리 장 작가님 때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장 작가님이 또 내일, 모레, 이틀간 또 역사순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빨리 인사로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오늘 막 여기저기서 온다고 해서 저 힘을 줬습니다. 입술에 제가 힘을 줬어요. 네. 일단은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생각나는 말은 고맙습니다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을 쓰신 선생님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을 해주신 그 출판사 대표님 박인혜 시인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뭐 다 잘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저희가 또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에서 또 협조를 해주셨잖아요.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책방에서 또 점호 책방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북토크를 해주셔서 고맙고 또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서 KBS에서 또 이렇게 나와서 저희를 취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또 고맙고 참 많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말이 조금 막 길어지네요. 일단 다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거의 30년 전에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저희를 지도했던 선생님 말씀이 조금 생각났어요. 뭐냐면 겸손해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당신은 30년 저희보다 그때 저희가 신입이었을 때는 30년 40년 되신 분이셨는데 하셨던 말씀이 작가가 벼가 왜 고개를 숙이느냐. 나 혼자 글을 쓴다라고 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이 만들어지고 또 독자가 있기 때문에 읽혀진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겸손해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다른 이제 선생님들도 두 번째 책을 내셨기 때문에 책을 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왜 겸손해져야 될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특히 10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글을 쓰면 쓸수록 많이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저 역시도 지금 뭐 글을 쓴 지 거의 뭐 한 20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고맙습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이 글을 직접 쓰신 작가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박인혜 작가, 장영순 작가, 그다음에 우리 최민경 작가님들하고 같이 마을에서 같이 작업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 참 고맙고요. 자, 그러면 작가님은 네. 자, 먼저 오늘 두 분의 작가님을 제가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 스페셜 보의 우리 정다운 작가님, 그다음에 우리 하얀손수건의 이정란 작가님. 자, 인사 한번 드릴까요? 먼저 헤이 스페셜 보이 우리 정다운 작가님, 사실 이번에 교정도 좀 정다운 작가님이 좀 하시고 역할을 맡아서 하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참 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헤이 스페셜 보이 이걸 읽고 제가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게 적절한 형용사가 잘 안 골라지더라고요. 이게 대단하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작품이다. 이게 원더풀하고 그레이트한 작품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A 스페셜 보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같이 합평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워낙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작가님하고 정다운 작가님하고 또 이 도와주실 우리 이정란 작가님하고 같이 이 부분을 같이 라디오 극장으로 역할극을 할 겁니다.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정다운 작가님 모시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든 작가님 오늘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한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이 스페셜 보이를 쓴 정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작년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말해볼게요. 저희 가족은 파주, 연천 일대에 아름다운 자연에 자주 여행을 다녔었어요. 짧은 거리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조금 벗어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아이들이 날씨가 맑은 날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엄마 저긴 어디야? 저 땅은 어디야? 저 산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이 저희가 갈 수 없는 차로 바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갈 수 없는 북한 땅이었어요. 날씨가 맑아서 굉장히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저기 북한 땅이야, 북한산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좀 가까운 곳? 하지만 갈 수 없는 곳?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헤이 스페셜 보이도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에서 이곳 파주에서 살았지만 또는 파주 바로 위쪽에 살았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접경지다 보니까 전투가 많았고 전투에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 그 아이들이 과연 한국 전쟁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냈는가, 생존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화의 소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파주와 연천을 다니면서 저희가 거기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만큼 아마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아이들의 발자국이, 전쟁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거기에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도로가 나고 새로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생겨도 아마 그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는데 많은 소재가 되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네. 네. 처음이라 너무 긴장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긴장했어요. 막걸리를 한 잔씩 먹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실수네 실수. 자, 네. 제가 작가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소설을 딱 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동식이가 좀 미웠어. 네. 이 하는 짓거리가 왜 우리 스페셜을 이렇게 못 살게 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동식이도 참 그 기구한 그 가족사를 끌고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참 마음이 따뜻한. 근데 스페셜은 제가 소설에서는 이름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네. 혹시 스페셜의 본명, 네. 스페셜 말고 혹시 이름을 작가님이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시나요? 아, 이름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 처음부터 끝까지 스페셜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름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름이 있다면 동자 돌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름은 없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서는 동식이, 그 다음에 네. 스페셜, 그리고 미국 군인인 빌리? 네. 예, 빌리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빌리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6.25의 비극이 거기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6.25 중에 굉장히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저는 참 스토리가 재미있다, 참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그레이트한 작품을 쓰셨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이제 역할극을 두 분이서 할 건데 네. 요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줄까요? 이게 동식이하고 스페셜하고 어떤 상황에서 요 대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동식이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때문에 하루하루 벌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스페셜이 밉지만 그래도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그 가족의 얼굴도 떠올릴 수 없고 이런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이 가지고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가족을 기억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스페셜에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일지를 공감을 해요. 그리고 같은 전쟁 고아이고 그리고 같은 그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벌이가 줄어들어도 스페셜이 밉기는 하지만 그리고 얄밉기는 하지만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스페셜을 찾아다니는 예.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스페셜은 고아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고아원으로 다 간다는 걸 알고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민통선 안쪽에 임진강가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역사순례를 하면서 임진강을 몇 번 위아래로 넘나들어 봤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민통선 안쪽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쪽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고, 요 배경으로 그려진 그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고랑포라고 하는 아주 네. 익숙한 지명도 나오고, 네.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지 마시고 두 분 아까 전에 하시던데요. 네. 자, 역할극을 한번. 자, 라디오 극장 헤이 스페셜. 극본 정다운, 출연 동식역의 정다운, 스페셜 역의 이정란. 너 거기서 뭐해? 너를 찾아다녔어. 돌려줄 것이 있어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날 골목에서 주웠어. 버리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어서 가자. 빌리가 널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고아원으로 데려간대. 강 건너에 우리 집이 있어. 난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갈 거야. 장마에 강물이 불어나서 이대로 강에 뛰어들면 죽어. 고아원에 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며칠 동안 이곳에 숨어 있었어. 어쩌지? 지뢰를 밟았나 봐. 스페셜, 움직이지 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빌리를 불러올게. 난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나 살고 싶거든. 살 수 있어. 아니,
살아야 해. 살아남아야 집에도 가고 가족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쑥스러워. 참. 이게 우리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고 계신 독자분들은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참 모르겠네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참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저는 그 스페셜의 어떤 스페셜이라는 친구가 그들 시대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야 되잖아요. 더더욱이나 전쟁 고아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내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얍삽하고 어찌 보면 영리하게 살아야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얄미워했던 동식이라는 친구가 막상 그 스페셜에 떨친 사진을 보고 그걸 돌려줘야 했다라고 하는 그 동식이의 가슴, 따뜻한 가슴 이런 것들이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빌리라고 하는 그 미군의 복선도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야 또 거기서 지뢰를 밟은 것까지 이런 너무 구성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동화적인 작가적인 상상력이 좀 발휘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작품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또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이 동화를 쓰는 동안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요. 감사 인사는 따로 제가 드릴게요. 근데 저희 가족들 제가 이 책을 편집하는 동안, 이 동화를 쓰는 동안 설거지가 밀려도 빨래가 밀려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정란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하얀 손수건. 이게 하얀 손수건 대단한 마치 노래 가사 아닙니까? 제목인데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이정현 작가님 작품을 봤는데 올해 이 하얀 손수건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정말 이건 대한민국의 길이 남을 작품이다.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원더풀하고 그레이트하다. 정말 이런 작품은 전무후무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어떤 이 심리의 흐름 또는 이런 특히 세 자매제라고 봐야 되나요? 네. 세 형제 간의 어떤 약간 성격의 차이도 있으면서 그 과정에 아주 어떤 씬이 길게 나오진 않아요. 마치 롱테이크의 영화 한 테이크를 보는 것 같아요. 쭉 가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맏언니죠. 네. 언니의 마음씀이라든가 그 둘째 애는 자기는 이제 뭐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입양 가고 입양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 그 친구는. 그런 과정들이 쫙 작품에 그려지는데 이건 참 그레이트하다. 이건 대문호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면 금영이. 네. 금영이가 제일 언니죠. 네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차영이, 네. 그 다음에 문도영이 이렇게 세 명인데 원래 이제 도영이 혼자만 그죠? 도영 혼자만 홀트 아동복지회 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로 그 당시에는 홀트 뭐라고 했는가 봐요. 네. 가게 돼 있는데 이 속 없는 차영이는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나서가지고 결국은 둘이 같이 가죠.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저도 맞인데 이게 역시 맞이들은 뭔가 달라요. 그렇죠? 그냥이 제일 언니의 마음씀 이런 것들이 참 하고 근데 또 보면 또 동생이 무슨 풀인가요? 깽깽이 풀 그걸 가는 날까지 가서 뜯으러 갔다 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 동생도 참 속 깊은 정이 있다고. 그래서 요 형제들 중에 우리 작가님은 네. 형제들 중에 누구하고 제일 닮으셨고 내지는 누구를 제일 애정이 가고 작품을 쓸 때 뭔가 좀 어느 쪽에 좀 오리엔트 돼가지고 이 작품을 쓰셨는지. 제가 이 등장인물 셋 중에서 누구랑 제일 닮았냐고요? 예. 글쎄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개그맨 박경림 닮았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성격을 보기에는 저는 차영이 성격은 차영이. 차영이를 닮은 것 같고요. 예.
가장 애정이 가는 등장인물도 당연히 차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죠. 예. 그 삼형제 가운데 마지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가운데에 끼어 있잖아요. 게다가 차영이는 도연이하고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눈치가 없는 것 같지만 일부러 이렇게 눈치 없는 척 행동을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언니는 이제 할머니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을 입양을 보내긴 해야 되는데 동생은 지금 입양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도연이를 혼자 보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저는 설정을 일부러 이렇게 따라가서 이 아이를 좀 내가 어떻게든 미국 땅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같이 좀 따라가서 내가 이 아이를 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설정을 해서 작품을 끝내는 마지막까지 차영이를 당당하고 야무지고 이런 아이로 설정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 저는 차영이한테 제일 많이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인물이 차영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정현 작가님이 이번 작품 과정에서 특별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회라거나 네.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좀 한번. 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셨고 성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임보영 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 이유가 저희가 시골 학교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마 해고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 제도권 교육에 있는 선생님들 치고는 저희한테 굉장히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많이 주시려고 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일 많이 저희한테 보여준 다큐멘터리가 해외 입양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막 처음 입학했을 때 시골에 극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었죠. 근데 선생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게 그 수잔 브링크를 위한 아리랑이라는 그 다큐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너무 되게 충격이었고 해외 입양을 아주 어렸을 때 가면 정말 그 근본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제가 작품 속에 설정한 차영이와 도영이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고 전쟁 중에 엄마 아빠를 잃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현실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아이가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를 끝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 영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해외 입양 문제를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아파하면서 봤었고 뭐 최근까지도 아직까지도 해외 입양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쟁이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입양을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을 알면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조금 더 사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생김새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국적과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남에게 먼저 지적을 받거나 어떤 편견에 휩싸여서 이렇게 약간 비난을 받거나 하지 않고도 이 아이가 스스로 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처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라는 거를 가정하에 그 나라에 산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어린 등장인물이 저는 10살 아이로 설정을 했거든요. 한국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3살 때 장당군에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이 장국 삼리에서 커 나가는 그 7년 동안 총 10년을 산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아이로 일부러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비행기 안에 베이비 박스를 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뭐 한 평이 아니죠. 몇 센치죠. 아이들 키만 한 50cm, 60cm 되는 그 상자 안에 아이들이 이제 실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 젖병을 빨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충격으로 남아서 나중에 글을 쓸 수 있으면 이런 걸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져서 제 생각대로 조금 더 큰 아이들을 설정을 해서 해외 입양 문제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우리 역사에 참 아픈 추억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죠? 이게 부끄러워서 감춰두고 싶은 역사고. 그래서 저도 2200번 타고 합정동에 나가다 보면 홀트 아동복지가 지금도 합정동에 있어서 전 사실 씁쓸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홀트 아동복지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 명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워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작가님이 좀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 차영이하고 도영이가 돌아왔죠? 일한 네, 갔다가? 돌아왔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정현 작가님한테 제가 이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책을 쭉 보고 50쪽에서부터 51쪽까지 우리 작가님이 직접 그 부분을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일찍 자리에 누웠다. 차영이는 들떠서 잠이 안 올 것 같더니 눕자마자 이내 코를 골았다. 도영이와 같이 미국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는 낮에 혼자서 큰 소쿠리를 들고 깽깽이 풀을 뜯으러 저 산 밑까지 다녀왔으니 피곤할 만도 했다. 도영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누워서 잠들었다. 도영이도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눈을 감고 누웠다. 어느새 밤은 깊어서 귀뚜라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사이에 간간히 할머니의 한숨소리가 섞여서 들렸다. 할머니도 나처럼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참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이런 기극들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처음에 저희 두 분 작가님들 모시고 간단하게 시간 가져봤고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잠깐 이 자리를 바꾸면서 제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작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막 우리 작가님이 박인혜 작가님이 막 빨리 끄고 하래요.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작가님. 먼저 제니. 참 이름도 하나 잘 줬어. 제니 정민영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학검의 박경희 작가님을 또 소개합니다. 먼저 제니부터 갈게요. 제니. 사실 작년에는 우리 또 정민영 작가님이 또 대박을 하나 치셨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라 고무신이라는 대작을 쓰셔가지고 정말 이게 노벨 문학상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야, 참 그레이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 할까요? 굉장히 문장력이 탄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방진 이야기지만 굉장히 문장력이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랑 집에서 놀라고 하고 전업적인 작가로 나가도 손색이 없다. 이거 돈벌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니 사파가 두 개 있잖아요. 네. 네, 잠깐만요. 제니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사파는 누가 그린 겁니까? 그거. 요거는 누가 그린 거예요? 저희 남편. 그러죠? 네. 그럴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작가님 얼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여기에 같아요. 초상 안에. 네. 그리고 너무 이쁘게 그렸어. 아니 그런데 왜 제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요? 네. 그냥 딱 처음에 거기 연품이 갔을 때 그냥 제니가 떠올랐어요. 그냥 무조건 제니로 주인공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이용남 작가님이라고 저희 파주에 계시는데, 이용남 작가님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쪽 기지촌들, 파주에는 소위 말하는 기지촌이 엄청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법원 이런 쪽에는 일부 집장촌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죠. 남아있기도 해서 그걸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파주만큼 뭐라 할까 그 우리 시대 1950년대 그 시대적인 상황의 아픔을 깊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이용남 작가님하고 같이 그 기지촌을 이렇게 답사할 때 아 우리 그 나이 어린 애들도 오는데 애들도 딱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저는 사실 좀 난감했어요. 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더라.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헌혈화가 많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니 같은.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헌혈화를 그린다, 뭐 이렇게 소재나 주제로 다룰 때는 좀 불편하게 다뤘죠, 그죠? 불편하게 다뤘는데 이 책에서 제니는 참 굉장히 당차고 이런 부분으로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작가님이 제니를 이렇게 그리면서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제니가 혼혈이지만 별로 혼혈에 대한 생각 이런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하고 글을 썼고요. 그냥 아이의 눈으로 아이가 그냥 외모는 혼혈이지만 타고나기를 그냥 당당한 아이로 생각을 하고 아이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그냥 밝은 내용을 사실은 쓰고 싶었어요. 밝게. 예. 자 그러면 작가님 그 요 뒤에 그린 사파 두 번째 이거는 제가 그린 그 허니가 그린 건가요? 아 세연이라고 제 아들. 아 세연이 네. 아 세원이. 네네. 야 참. 이 사파 오늘 참 제가 보고 야 정말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거는 또 이제 우리 또 일일이 다 이걸 다 보정하고 해줬고요. 그 특별히 사파를 더 여기서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하신 분이. 그죠? 뭔가 좀 사심이 사파야 돼. 네, 좀 그런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 작가님 특별하게 이 작품에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없습니다. 아, 해주세요. 전 예전부터 사실은 위안부 얘기를 살짝 쓰고 싶긴 했는데 아까 저기 대만님 말씀처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그냥 아이의 눈으로 그냥 아이의 성장의 한 부분으로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직접적인 연관된 제 내용이 그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 전쟁 후에 파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 남아있는 흔적이 그런 기지촉이나 혼혈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그냥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최대한 밝은 내용을 쓰고자 되게 노력했어요. 그 좋아요. 그 저도 그 혹시 이 파주 그 엄마품 동산인가요? 그죠? 네. 엄마품 동산이라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제니 같은 사실 2세, 3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사실은 이 작품은 제니는 굉장히 밝고 활달하게 그려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아이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나중에 알게 되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그 통쾌하게 그 복수하는 이런 장면들을 참 재밌게 잘 읽었고요. 다음 작품도 기대하고요. 자, 제가 우리 작가님한테 물론 다른 쪽을 혹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1쪽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좀 제가 낭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미군 위안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나와 엄마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엄마를 향해 떳떳하지 못한 돈을 번다며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난 언제든 새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엄마라고. 다른 엄마들과 똑같다고. 양공주 딸 혼혈아. 나에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제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좀 뭉클했어요. 예. 물론 제 첫 대목에도 자신 있는 제니의 모습들을 쭉 그리고 있잖아요. 나는 제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크게. 나는 제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제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니 같은 당당한 그 호명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민정 작가님은 또 제가 특별한 역할을 제가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대기하시면 되고요. 아주 재능을 보여주시면 되고 다음 순서로는 우리 또 같이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이만한 찬사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 그렇지만은 않더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출판사 대표님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인혜 작가님 인사말 좀 듣겠습니다. 네. 제 친구 작가이신 장경선 역사동화 작가를 만나게 된 이 인연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 역사동화집을 냈는데 작년에 일제강점기 역사동화집 나라라 고무신을 내고 올해는 이제 한국전쟁 역사동화집 두루미 구출작전 두 번째 것을 내고 오늘 북토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너무 영광스럽고 이렇게 우리 마을 분들과 더군다나 올해는 특히나 더 파주에 이 분단된 마을에서 살아가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읽힐 동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이 작업을 하면서는 저는 사실은 동화니까 아이들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전쟁을 주제로 딱 삼으면서 그 배경 마을을 답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동화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70년 전 6.25 전쟁을 겪었을 때는 10대 아이들이었겠구나. 근데 그 10대 아이들이 70년이 지나서 지금은 80대, 90대 노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분단된 마을, 분단된 나라에서 그 임진강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그 너머가 고향인데 70년 넘게 고향 땅을 밟지 못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웠고 이 작업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분들을 다시 알게 되었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픔을 간직한 역사였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런 상처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임진강 넘어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좀 남북의 문이라도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뜻깊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내년에도 또 합니까? 내년에도 또 하나요? 모든 것을 네. 하나의 뜻으로.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인혜 작가님 인사를 마치고 좀 퇴장해 주시고 자, DC 출연해 주세요. DC. 자, 대한민국의 정말 넘버원 북 디자이너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현이 디자이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참, 저는 뭐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 올해는 더더욱 좋아졌다. 이게 디자인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일이 저희 책을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 주시고 해주셔서 자, 여러분 박수 한번. 간단하게 우리 디자이너님 인사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진짜 저는 이 마을에 살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 되게 늘 즐겁게 생각하고 축복받았다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뭐 형제들도 그렇고. 근데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마을 분들이 마을에서 동네 출판사에서 이렇게 마을 작가들이 이렇게 탄생되고 있다는 건 이제 상상도 못한 일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참 대단한 것 같고 뭐 이제 말만 탁탁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 동네의 큰 자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뿌듯하고 그 속에서 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왕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우리 박경희 이제 작가님은 제가 소개를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좀 이따 드리고 바로 역할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역할극. 그래서 여러분 그 박학검 참 그레이트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작품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작품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양반들이 이게 동네에서 이렇게 썩고 있는지 참 알아요. 자, 정말이에요. 제가 이게 네. 그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박학검을 보면 역시 우리 박경희 작가님의 사생활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 좀 사랑 이야기가 절절합니다. 그죠? 나이 어린 우리 이 과정에서도 또 네, 네. 이렇게 서로 네. 애정을 확인하는 씬입니다. 이게 네. 애정 씬이에요. 잘 그래서 계셔. 저희도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합평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 이 유정역에는 우리 박경희 선생님, 그다음에 상욱에는 우리 정민영 작가님이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역할이 귀신 역이 있습니다. 귀신 역이 우리 여은미 작가님.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네.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작가님한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듣고 나중에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정이하고 상우가 그 옆 동네 사는 친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 설정이 유정이가 11살, 상우도 11살이기 때문에 친구지만 또 그 야릇한 뭔가 이렇게 예. 좀 연인 비슷한 그 사춘기 시작의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나타내는 예, 상황이죠. 요게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동네가 널문이. 네, 널문이. 널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판문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판문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처지기 전에는 그 동네를 왔다 갔다 네, 네. 좀 자유스럽진 않더라도 네, 네. 했던 그런 상황에서 네. 판문점이 만들어지고 네. 나중에 이제 정전협정이 딱 맺어지는 과정까지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면서 결국 주제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펼칩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유정이가 그 상우가 이 박학검이 이제 1953년 7월 27일 그 정전 협정이 나던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박학검이고 이제 소재는 이제 박학검이라는 그 껌이라는 뭐 이제 그 제목으로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했을 때 되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각자 뭐 총을 겨누고 누군가가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흔한 거예요. 뭐 마블 시리즈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영화상으로도 이제 영상으로도 접하는 어떤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해서 그런지 뭐 집에서도 이렇게 제 아들이 뭐 총을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러는 것들이 보면 그냥 어른인 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그냥 그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전쟁이라는 게 참 아프고 슬픈 건데 쟤네들은 참 저렇게 놀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과 북이 분단돼 있는 어떤 게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러니까 친구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만날 수 없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딱 얘기해 줬을 때 오히려 더 전쟁이라는 거, 우리 남과 북이 분단돼 있어서 근데 이런 걸 겪어냈다라는 거에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네. 그 유정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선머스마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박 작가님하고 약간 이렇게 저 등치가 되는 건가요? 선머스마보다 이렇게 좀 씩씩한 거죠. 씩씩한 거죠. 네. 이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거리낌이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런 작가님하고 네. 비슷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남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제가 더하죠. 저는 한 3배 정도고 저는 좀 네, 제가 네. 좀 더한 걸로. 네. 자, 그러면 우리 역할을 한번 해볼까요? 이 상황은 이제 사실은
누구가 상우가 좀 다쳤어요. 네,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유정이가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치료해주는 그 과정의 네. 이야기입니다. 자, 라디오 극장 박학검, 대본 박경희, 출연 유정 역의 박경희, 상우 역의 정민영, 이신 역의 여현. 이거 어머니가 말려주신 어송초야. 왜? 비린내, 이풀 냄새 왜 이러냐? 어머니가 그러는데 머리는 상처가 덧나면 머리카락이 안 난대. 병덕이 머리 봤지? 커다란 구멍이 3개나 있잖아. 간지러워 그만.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거 한 번만 바르면 안 돼. 목하고 팔은 그렇다 치고 머리는 내일 또 발라줘야 해. 저거 뭐라고 쓴 거야? 나는 박하검이 좋아요. 야, 박하검이 뭐냐? 박하검이. 그럼 뭔데? 박하검이지. 바보야, 내가 제대로 써줄게 봐. 나는 박하검 밑줄 긋고 박하검이 좋아요. 이것 봐, 박하검 이렇게 쓰는 거야. 몇 년 전에 쓴 거야. 지금은 당연히 박하검인 줄 알지. 아야. 저는 아무튼 이 유정이하고 상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잘 맺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됐습니까? 이후에 작가님? 열린 결말이죠. 그렇습니다. 열린 결말이요. 네. 예. 아무튼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끝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 느꼈던 소외라 아니면 같은 동료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마디씩 하시는 걸로 하시죠. 진짜 준비되지 않은 거네요. 예. 질문이. 제 책 얘기만 막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함께 작업을 해보고 올해가 이제 2년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뭐 알던 분들도 있었고 새롭게 이제 작업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 이제 두 권의 책을 함께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서로 이야기들, 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뭐 아픈 상처들을 또 드러낼 때도 있고 누군가는 그거를 또 위로해주고 또 내가 또 힘들 때 또 그거를 또 위로받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서로 되게 많이 배우는 정말로 어떤 이런 시너지들이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이러면서 되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인연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만났을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해줘서 너무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민혁 씨도 말씀. 저도 지금 2년째 같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글을 쓸 수 있는 친구와 동지가 생겨서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글쓰기의 설레임으로 인해서 노년이 조금 더 설레고 조금씩 더 기대되는 그 기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박수랑. 자, 정말 이제 이 두루미 구출 작전, 이 저희 표지를 장식하신 작가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이분 작가님 인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올해 새롭게 뉴페이스로 화려하게 등단에 데뷔하신 이소영 작가님 인사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작년에 그 표지는 나라라 봄이었는데 참 어메이징했죠. 올해 이 두루미 구출 작전 표지를 장식한 이 작품은 제가 처음 딱 보고 이건 정말 그레이트하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작품들이 다 정말 어메이징한데 저는 이 제품은
와, 이거는 뭐 기성 작가들도 이런 작품을 쓰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상상력이 이 작가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두루미 구출 작전. 제가 사실은 두루미 구출 작전, 저희가 두루미라는 단어보다 저는 잘할 때 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했습니다. 학이라고 했죠. 학하고 항세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루미는 학이고 항세라고 하는 거는 뭐 백로, 황로 이런 거 보통.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는 주로 논에는 황새들이 많이 있었죠. 조그만 것들. 사실 두루미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 문발동을 대표하는 저도 사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좀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루미를 직접 보러 간 거 아닙니까? 여기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데 어디에 두루미가 있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데 임진강하고 공릉. 일산 호수공원에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일산 호수공원 안에 가면 학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학이 2마리가. 두루미 2마리가 이 케이지에.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기증한 2마리가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 가시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저 준비된 사회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두루미 이야기를 저희 작가님하고 조금 해볼게요. 어떻게 해서 두루미라고 하는 소재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파주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은 가을만 되면은 이 하늘 위로 그렇죠. 기러기나 철새가 기러기, 지나가면서 울어요. 그것도 소리가 그렇죠. 꺽꺽 하면서 그 특유의 그 목소리를 내면서 가면서 그걸 항상 보면서 와, 저 철새들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나. 그렇죠. 우리 그럼 이 근처에는 이 철새 기러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루미도 있고 또 여러 그렇죠. 철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두루미에 굉장히 애정을 갖게 된 것은 이 두루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이 두루미가 가지고 그러니까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루미에 대해서 평상시에 굉장히 또 매료가 됐었던 그거는 제가 여기 파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문발동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우들이 같이 작품을 하게 되는 여러 자극도 되고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거는 제가 바로 이곳 파주에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2.5 전투의 배경이 된 데가 저기 그 지금 현재 영국군 참전 기념비 있는 그쯤이죠, 그죠? 거기 근처 어디쯤으로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그 실제 영국군이 요 작품에 나온 그 영국군이 거기 전투에 참가했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두루미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북한군, 인민군하고 영국군하고 그다음에 아이하고 이렇게 선이서 이 두루미 말 그대로 구출 작전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 이렇게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되셨는지 아니면 어떤 미리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소재나 이런 게 있었던 건지 작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선 두루미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 대작가 선배님이자 저희 스승님이신 장경선 선생님께서 여러 이 한국 격전지에 대해서 답사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설마리 전투의 적전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설마리 전투 그 적전지 쪽으로 후퇴되기 전에 중성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중성산을 답사를 하면서 앞으로 쫙 임진강도 펼쳐져 보이고 그 임진강 너머에 북한도 보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도 듣고 하면서 그곳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임진강이라는 게 저희 역사상 굉장히 뜻깊은 강이고요. 그리고 그 임진강을 사이로 북한과 또는 그 당시에는 중국군이겠죠. 중공군, 그리고 여기 영국군, 게다가 그 옆에 우리 국군 1사단,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남한의 아이들, 사람들, 그 전쟁에 연관됐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응축돼서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두루미와 제가 동경에 맞지 않았던 두루미와 그 장소를 결합시켜 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이 작품의 배경과 설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 두루미 구출 작전을 보면서 어떤 영화가 이 오버랩이 됐냐면 우리 그 동막골인가요? 그쵸? 네. 네. 웰컴 투 동막골. 그 영화가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참 재밌게 봤던 게 이 수리탄 터트렸는데 팝콘 터지는 장면 있잖아요. 야, 참 영화 속에 그런 그 장면을 넣었는데 이 두루미를 구출하는 이 과정에서 거기서도 보면 이제 북한군하고 이제 국군하고 이게 서로 이제 나중에 친구 돼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를 우리가 원해서 했던 전쟁은 아니었고 그 전쟁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떤 그 비극이만 있었고 서로 죽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두루미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참 그 소재를 좀 잘 발굴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작품도 정말 기대가 크고요. 좀 해주시면 좋고 혹시 이제 우리 최민경 작가님 나오신 김에 인사말 지금 일단 해주시고. 네. 네. 저는 그 인생 선배로 만난 우리 박인혜 시인이 오라고 하면 어디든 갑니다. 저는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가면 맞아요. 항상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인님이 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가곤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 이 역사동화 모임을 참여를 하면서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이렇게 사시던 그 마을 작가분들이 글 쓰는 여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자아 이런 거를 발견하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정말 기쁘게 보고 같이 옆에서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떨려요. 아니 우리 최민김 작가는 저도 이제 저희 박인혜 작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그레이트 하신 분이에요. 작품을 보시면 이 청소년 문학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동화계의 대표 작가, 그 다음에 청소년 문학계의 대표 작가, 그 다음에 출판계의 출판사 대표님이면서 대표 시인, 이렇게 세 분이서 지도를 했으니 이런 좋은 작품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소양 뉴페이스죠. 뉴페이스. 작년에부터 왔었어야지 왜 인정을 아니 그래서 달빛 받고 요게 참 그런데 작가님 이거 이북 사투리가 너무 찰져요. 이 대사에 보면. 네네. 근데 혹시 이북 사투리를 따로 그러면 이번에 연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고 제가 현빈 좋아해서 열심히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누구죠? 호범. 예, 호범이가 이 대사를 치는데 네. 그 사투리가 너무 찰지고 그래가지고는 소양 스님, 이 작가님이 이걸 특별하게 또 공부를 하셨나? 네. 했습니다. 네, 네. 어디 하나만 해주고세요. 어디 우리 기타합시다. 어느 대목 한번 이 사투리 한번 해주시죠. 그만두지 못하겠어? 요거 짧은 거 하나 합시다. 좀 긴 거 하실래요? 낭독을 할까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낭독을. 그러셔요. 네, 그러면 네, 예. 낭독을 아니 할게요. 지금 해주셔도 돼요. 지금. 그럼 먼저 낭독을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시는 나중에 해주셔야 되고 따로. 네, 따로. 네. 오마니 시는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호범이가 기호가 내민 감자를 이제 받아들고 마음을 열 때 이제 나오는 사투리인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네, 몇 쪽? 119페이지에 119쪽. 네. 119쪽 같이 보실게요. 호범이가 기호의 까맣고 조그만 손을 꼭 잡아봅니다. 기호야, 저 지붕 위에 달린 박들도 지금 우리처럼 서로 손잡고 있는 것 같지 않네? 네.
가지 아, 잠깐 거기- 맛배기로. 맛배기로. 네, 야, 네.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호야 저 지붕 위에 달린 밥들도. 네, 한 번 더 하라고요? 예. 네네. 기호야, 저 지붕 위에 달린 박들도 지금 우리처럼 서로 손잡고 있는 것 같지 않네? 아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을 하셨어야 돼요. 아, 그러게요. 찐팬이라서 열심히 보고 연습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이소영 작가님은 제가 사실은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고요. 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참 글을 이렇게 잘 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주동상한테 내가 그랬어요. 오늘 와가지고 이 뭔가 축하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랬더니 유감스럽게도 달주동상이 지금 현재 목화 강의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못 오셨어. 네. 너무 안타깝고요. 네. 내년에 우리 북콘서트 할 때는 네. 우리 달주동상이 이제 밴드를 동원을 해가지고 네. 축하 공연도 좀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작가님한테 이게 오만이라는 시가 어떤 기성 작가의 시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 작품을 쓰면서 어느 날 계속 자료를 찾고 제가 새내기 작가라서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때 학도병의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지금 12살 때 어머니와 헤어진 호범이 지금은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쓴 자작시입니다. 자작시. 참. 예, 그러면 저희 오만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 이소영 작가님으로부터 한번 낭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달빛 밭꽃에 대한 이야기 조금 먼저 예, 하고 예. 오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 예, 좀 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름을 호범이라고 지은 이유는 파주 출신 신호범 그 미상원 부의장으로 지내고 계신 신호범님을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요. 전쟁 와중에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호범은 북에서 온 북쪽 우리 그 분들을 상징하고 있고 기호는 우리 남쪽 우리 결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전쟁은 한국 전쟁이 이념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 이념 때문에 가족이 서로 분열하게 되고 서로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된 51년부터 53년까지 이제 남쪽에서 호범이 생활하다가 53년에 이렇게 서로 기호가 내민 감자를 받고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시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양간 지붕 위에 달림 같은 박이 호범이와 기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북녘당 호범이네 외양간 지붕 위에도 남녘당 기호네 지붕 위에도 달빛 누런 박이 둥실둥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뒷마당 장독대엔 구수한 감자 냄새가 그득합니다. 오마니 옹달샘에 담가두신 이도 시려울 참외를 오마니 곁에서 먹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저 달을 거기서도 보고 계십니까? 전쟁에 쫓겨가디 않았다면 해주신 보리밥, 나물 반찬에도 배가 부르고 지펴주신 군불에서 누룽지 오도독
한입 가득 오물거렸을 겁니다. 오만이 이 밤 둥글게 환하게 북쪽에도 달이 떴습니까? 외양간 박넝쿨 위로 누이와 오만이 닮은 하얀 벚꽃 같은 달이 오늘도 저의 마음에 뜨고 싶네다. 저 아무튼 이소영 작가님이 작품 읽으면서 감자 먹고 싶다. 정말 그 감자라고 하는 이게 서로 화해하는. 네. 아니 여기에서 보면 그 땅 따먹기 하는 네, 땅치기 네. 이 놀이도 나오잖아요. 네, 네. 혹시 수양 쌤 옛날에 이거 해보셨나요? 땅치기 이거? 네, 저희도 해봤고 그 땅치기, 땅 따먹기를 쓴 이유는 전쟁을 이제 북쪽과 남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작가님이 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계양에 나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작업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희분 쌤도 마찬가지고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소회를 또 한 말씀씩 우리 최민경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아까도 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네. 또 해요? 예. 올 여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모임도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되고 막 그랬을 때 저희가 되게 비밀스럽게 그 마당에서 마스크를 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졌었는데 덕분에 여름 동안 마을 작가분들의 글을 같이 합평하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또 그 개인의 어떤 또 이야기도 같이 함께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고요. 좀 특별히 더 친밀해진 것 같아서 너무나 신나고 즐거웠던 여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작년에 책이 나온 우리 동네 작가님들 책을 보면서 저는 저 자리에 못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 책의 특징이 삽화를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저희 아들도 엄마 나도 한번 참여해서 그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들이 또 하고 싶다고 그러고 또 들리는 소문에 출판사 사장님이 밥도 잘 사주신다고 해서 네 그래서 글을 쓰게 됐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잘 써지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밥값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밥심으로 글을 잘 썼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그린 거죠? 네, 유성이가? 네, 저희 아들. 참, 네, 고맙습니다. 우리 희분 작가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우선 역동작 선생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선생님, 장경선 선생님, 그리고 최민경 선생님, 그리고 이내 언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단 A4 용지로 5페이지에 불과한 제 작품이긴 하지만 5페이지이긴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 라이브를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있는 최경식 씨, 최대찬 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그리고 우리 동생 이춘희 이태기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깨알같은. 정말.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은 우리 양태은 선생님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양태은 선생님이 이게 너무 울렁증이 많으셔요. 개인 울렁증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소주를 2병 깠는데도 진정이 안 되시거든요. 결국은 못 나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이 구두닦기 두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못 오셨지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낭독을 제가 뽑은 부분 이 부분을 좀 낭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은 우리
소양쌤이 그 부분 낭독을 좀 해줘요. 구두닦이 두치리도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두루미 구출 작전이 8편의 작품인데 참 한결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들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다들 있습니다. 요거는 구두닦기의 이야기죠. 사실 지금이 이제 구두닦기들이 거의 없어졌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여 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구두닦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 서울로 가서 구두닦기 하는 형제 둘의 이야기, 끈끈한 형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동생이 기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죠? 구두를 닦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영화인데, 아니, 영화라고 하네요. 동화인데, 저는 참 이 작품이야말로 진짜 그레이트한 작품이다. 정말 이거는 어메이징하다. 아유, 참 이게 제가 계속 밀고 있는데 이게 밀어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작가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소개를 드립니다만은 구성 자체가 소위 말해서 스토리가 좀 단단한 스토리를 구성되고 있고 그 과정에 마치 무슨 그 어드벤처 모험 영화를 보는 같은 그런 형제들 또 그 의리 있는 그 같은 구두닦기 동료들에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담입니다만은 제가 사실 기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기자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두치리가 기자가 되었기를 참 바라고 이제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양태근 선생님이 안 계셔서 우리 또 이 저희 문발동의 전문 성우 아니겠습니까? 129쪽에 자 129쪽에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부분부터 우리 전문 소양 선생님께서 그 부분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마을이 국군에 수복되었을 때였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빨갱이라며 수군거렸다.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는데도 빨갱이로 몰린 거다. 갑자기 들이닥친 읍내 경찰들이 우리 가족을 모두 묶어가던 그날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했다. 새로 파동은 죽음의 구덩이 앞에서 두건이 씌어졌을 때였다. 두건의 실가닥 사이로 나도 분명히 호주 종군 기자의 사파리 모자를 봤다. 카메라 가방을 둘러매고 있던 그는 소총으로 경찰 간부의 머리를 겨누며 외쳤다. Stop! Let them free! 라고. 그때 그 기억이 두치리에게는 사파리 모자로 새겨졌나 보다. 야, 이 원어민 발음으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원어민 발음으로. repeat. stop. 요 부분만 한 번 더 해주시죠. 원어민 발음으로. Stop. Let them free. 진짜 이것이 바로 원어민 발음이니. 아니 제가 이 대목을 좀 낭독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서평을 하나 썼는데요. 좀 이따 우리 책방 지기님께서 제 서평을 대신 읽어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같은 동네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저희 형제들인데 어느 날 뭐 한 거 없어요. 저쪽에서 북쪽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야 여기 와서 이것 좀 해 그래가지고 뭐 부산 갔던 거고 또 이쪽이 다시 국군이 올라오니까 이랬던 건데 그 과정에 그냥 서로 이렇게 했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주에서 그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어디죠? 지리산 골짜기 마을이나 또 파주 이런 쪽이나에서도 지금도 현재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죠. 저는 빨치산에 가져가고 토벌대에 가져가고 이제는 뭔가 좀 화해를 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누가 화해는 먼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피해자거든요. 누가 잘못하고 누구는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그려지고 있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없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 이 대목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소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저희 작가님 정주아 작가님을 제가 소개할 개판 5분 전. 아, 참 그레이트합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개판 5분 전. 먼저 이제 작가님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그 먼저 개판 5분 전을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읽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판 도구 개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유래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게. 네, 저도 찾다 보니까 그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그런 피난민촌에서 그 배식을 위해서 그 가만히 솥에다가 그 한꺼번에 이제 밥인지 죽인지 모를 그런 음식들을 끓이는데 그 끓일 때 그 가마솥 위에 그 뚜껑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판때기라고 하죠.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뚜껑이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판이 열린다라는 뜻으로 개판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렇죠. 그 5분 전이 되면 이제 그 피난민들이 아무래도 너무 배가 고프고 헛기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먼저 그 배식을 받으려고 그 판 앞에 줄을 막 서지 못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서로 이제 먼저 먹겠다고 그런 이제 그 실랑이들이 벌어져서 그때 모양을 가지고 개판 5분 전이라고 한다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개자죠. 네네. 10개. 판을 열기 5분 전이다 이거죠. 네. 이제 와서 줄을 서라. 네. 야, 배식할 테니까. 야, 참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네. 무슨 장사리 무슨 뒤에 부제가 붙은. 네, 잊혀진 영웅들이. 예,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은 그 장사리 상륙작전에 투입된 학도병, 네. 학도병의 이야기를 그린 거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다 알아도 장사리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작가님이 좀 소개를 좀 해줄까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랐었던 그 일이었는데요. 이 소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 장사리라는 곳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그 이루어졌던 상륙작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북 쪽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그 북한군의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이런 그 해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사리에 이제 배를 투입을 해서 거기까지 와 있던 북한군들을 이제 무찌르고자 학도병 아이들을 700명 정도를 투입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학도병인데 달랑 소총 하나에 그 다음에 탄창 한 몇 개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식량도 3일치 식량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얼른 상륙했다가 바로 철수하는 걸로 했는데 회피는 그게 또 문산호예요, 그죠? 네. 거기에 상륙했던 네. 아마 이게 상륙정 있죠. 상륙정 이름 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상륙정 이름이 문산호 같은데 거기에 700몇 명이 투입이 됐다가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 7번 국도를 한동안 수복하고 했던 건데 어찌 보면 그것도 그렇죠. 학생들이 아무런 무장, 그러니까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친구들이 그냥 거기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총 한번 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역사들은 또 저희한테 잊혀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묘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아드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중학교 1학년 지금 봉표중학교 재학 중인 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나오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가 가자고 했었어요.
사실 둘 다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와보고 싶었던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일단 저도 책을 정말 좋아하고 엄마가 작가인 점에서 저도 여기 오면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 혹시 우리 그 아들은 엄마가 이제 이 작업하는 거를 혹시 옆에서 지켜본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아니면 좀 그 과정에 어떤 소외가 있었나요? 우리 엄마가 뭐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 그런 점에서 기억에 남는 건 같이 가족끼리 다 같이 장사리에 여행을 갔었을 텐데 그래요? 그때 비슷한 나이에 또래 이제 군인 학도병 동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약간 박물관처럼 개조된 문산으로 가보고 그래서 가보면서 막 거기에 있었던 학도병들의 이름을 봤는데 이름이 채 다 써지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느끼면서 엄마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 우리 아들 엄마의 뒤를 이어서 작가의 길을 갈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그 엄마의 작품의 한 부분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개판 마지막은 160쪽 어머니 전쟁 그러니까 이게 서간문의 형식을 빌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60쪽부터 161쪽 마지막까지 자 우리 정주아 작가님의 아들이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하는 것일까요? 어쩌다 우리는 적에게 적이 되었을까요? 적을 만나면 재빠르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라고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총을 쏘아 사람을 맞춘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말이에요. 이 순간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가 건네주시던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켜오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요. 다들 일어나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작전 개시 5분 전, 드디어 실전의 판이 열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개판 5분 전인가 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거기서 살아와서 어머니를 만나러 갔기를 기원하고요. 저희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저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 그 작가님 저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작업을 해오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은 말씀, 동료들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에는요, 작년에는 멋모르고 썼는데 올해는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하면 할수록 어려운 작업이고 자신도 없었고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마다 잡아주신 우리 동료 작가분들하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왕복 한 9시간 정도 걸리는 장사리를 두말 없이 같이 가준 식구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점은 이 전쟁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들 자체가 기적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내년에도 또 이런 작업이 돼서 세 번째 저희 북토크도 제가 사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 두루미 구출 작전 작년에 나왔던 이 책보다 사실은 의미 있는 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해주셔서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요.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또 뵀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책방지기를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책방지기 나오세요. 요 공간을 대여해 주시고
네, 또 문발동의 이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네, 그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랬던 잠시 부었을 뿐. 사실은 저희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국면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대표에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대미를 좀 우리 책방지 교수님 장식을 해주시라. 그래서 서평을 한번 간단하게 저희 책에 대한 서평을 한번. 그 전에 정말 축하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고맙다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었던 거는 그만큼 서로 사실 마음을 다해서 나누셨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고마우신 거에다가 조금 더하면 제가 고마운 마음이에요. 저희 함께 하셨지만 저는 사실 함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개 조합원이잖아요. 대표도 아니고 이사장님도 아니고 저희 조합원도 어저께 읽다가 울었대요. 저희 조합. 그래서 제가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애도 지금 군대에 있고 그러니까 남 얘기 같지 않은? 다음 주에 인제로 훈련을 가요. 무박 5일이래요. 진짜 전투 훈련을 한다는데 아까 여기 얘기 들으니까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남 일이 아닌데 얘는 상병일 뿐인데 막 이 얘기가 그래서 그리고 파주라는 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얘기를 지어내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덕분에 저희가 책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저희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고생하신 모든 작가님들 그리고 도와주신 우리 또 작가님들에게 보내는 헌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3대가 함께 쓴 평화와 치유,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동화집. 1950년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모든 현대사의 비극은 그로부터 기원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고 쏘고 죽였고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사람은 살아야만 했다. 생존은 그 어떤 것보다 절실했다. 도덕도 양심도 그 어떤 소중한 인간의 가치도 살아야 한다는 생존의 절박함보다 강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는 살아남았다. 두루미 구출작전은 그렇게 살아남은 부모 세대와 그런 부모가 물려준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세대와 앞으로 통일될 세상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가 3대가 같이 만들고 함께 쓴 동화집이다. 생존을 위하여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만 했던 부모 세대의 한국전쟁이 소재가 되었다. 부모 세대의 트라우마를 같이 겪고 고통을 같이 감내한 지금 세대가 이야기의 얼개를 만들었다. 거기에 새로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다음 세대가 사파를 그리고 메시지를 담았다. 북한과 맞닿은 파주라는 동네에서 임진강과 판문점이 있는 동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북한 개풍군이 손에 잡힐 듯한 그 동네에서 나온 동화라니 뜻이 깊다. 또한 그 동네에 사는 평범한 주부들이 모여 스스로 만든 동화집이라니 더욱 애틋하다. 한국전쟁은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고 상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역사에서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은 민족의 비극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우리 민족의 숙명이기도 하다. 상처를 덮어두기만 하면 결국은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 상처를 드러내고 물로 씻고 약으로 치료하고 햇빛에 말리고 바람으로 어루만져야 한다. 그래야만 곪은 상처에서 새살이 뽀송뽀송 돋아난다. 동족 상잔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민군이 국군에게 토벌대의 가족이 빨치산의 가족에게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그리하여 끝내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두루미 구출 작전이 바로 그런 동화책이다. 입양 가야 하는 자매 간의 슬픈 아픈 이별이 책 속에 있다. 혼혈아로 태어난 가슴 쓰린 기억이 책 속에 있다. 구두닦이로 살아가는 어린 영혼의 힘겨운 나날이 책 속에 있다. 전쟁 고아로 살아가야 하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책 속에 있다. 책장 한 장 한 장에 켜켜이 쌓여있는 아프고 쓰린 기억들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두루미 구출 작전은 그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그들은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미군 부대 담장을 건너뛰고 따뜻한 감자를 서로 나누어 먹으며 임진강에서 두고 온 고향을 바라보고 결국은 두루미를 구출하기 위해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을 거둔다. 한 마리의 두루미를 살리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는 화해의 몸짓이다. 두루미는 다시 살아남아 전쟁터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평화의 땅으로 날아간다. 작가들이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이다. 그것이 이 동화집을 같이 만든 3대가 독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이다. 노안이 왔는데 눈물을 흘렸더니 또 보여서 자, 아무튼 이런 이 잘못을 어메이징한 작업을 같이 해주신 우리 작가님들한테 큰 박수 고맙습니다. 자, 기념 촬영하십시다. 기념 촬영. 당연하죠. 없잖아.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뵐게요.